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학계열의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의학계열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계열이기 때문에 합격선이 매우 높습니다. 의외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 3,000명 정도를 뽑기 때문에 수능 응시 인원으로 따진다면 전체 한 0.6%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설명을 들으시고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의학계열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모집 전형의 인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의외과, 치의외과, 한의외과, 수의외과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약 4,773명을 선발합니다. 2020 수능 응시 인원이 약 48만 4,800명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전체 수능 인원의 약 1% 이내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의학계열 입시의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연세대학과 고려대학이 특기자 전형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화여대와 부산대학이 논술 전형을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의학계열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방에 있는 이런 의학과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크다 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면접인데요. 의대는 다중 미니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 미니 면접은 제시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대학들이 서울대나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 인제대 이런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치의외과인데요. 치의외과는 이제 서울대의 경우 학석사 통합 과정을 통해서 수시에서 40명, 정시에서 5명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시 모집은 대부분 나군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나군 선발 인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의대입니다. 한의대학을 보면 정시 모집에서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을 다 허용하는 대학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부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한의대를 지원할 때 가산점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의대의 경우인데요. 수의대의 경우도 정시 가군의 선발 인원이 많다. 대부분 가군에 몰려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학계열의 입시는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인데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보면 수시 모집의 선발 인원이 정시보다는 더 많이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정시 모집이 약 38, 39%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시 모집이 약 한 60%가 조금 넘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수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대부분 많이 있고 또 교과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도 일부는 뽑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외과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의외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의외과, 가천대, 가톨릭 안동대, 건양대 이제 이런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뽑는데요. 교과 전형의 이제 모집 인원을 보셔야 되고 교과와 출결 봉사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의대의 경우는 대부분 세계 1등급을 이렇게 보는 가천대, 가톨릭 안동대는 세계 합 4죠. 세계 합 4를 보고 있고요. 건양대 같은 경우는 세계 합 3. 그럼 112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1점대 전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인데요. 학교 추천 전형으로 34명을 뽑고 있습니다. 학생부 60에 면접과 서류가 들어가는 전형이죠. 그러니까 다른 대학과 달리 면접과 서류가 같이 들어가고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와 5로 설정되어 있는 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 특별 전형에서 학생부 5배수를 뽑고 2단계 넘어가면 면접 10%가 들어간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탐을 선택했을 때와 가탐을 선택했을 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부산대, 순천향대인데요. 전형 방법은 교과 100, 그러니까 교과 성적으로 뽑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합 4. 부산대하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4개 합 6, 4개 합 6. 그러면 쭉 1122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의외과의 교과 전형인데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역시 1단계 6배수죠. 학생부 100으로 뽑고 2단계 들어가면 면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세계합 4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대, 을지대 전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내신을 보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 교과 100으로 뽑는데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세계 1등급이 설정되어 있고요. 또 비교과에서 출결을 보는 전남 전북대처럼 출결을 보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요. 제주대, 조선대처럼 또 면접을 2단계에서 보는 대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대, 충북대 역시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자, 인제대 이 부분 이제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단계를 교과 5배수로 뽑고 2단계 넘어가면 면접 32.5%가 들어갔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성적은 조금 잘 나오지 않아도 내신이 아주 좋은 아이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1단계를 대부분 서류로 뽑습니다. 서류 4배수, 3배수, 5배수 뭐 이렇게 서류를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3배수나 4배수 그러나 또 5배수로 뽑는 이런 대학도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설정되어 있다.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합 3, 합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1 또는 뭐 11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을 좀 살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이고요. 부산대처럼 그냥 서류 100으로 가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도 있고 또 서울대처럼 서울대 직윤처럼 서류와 면접을 동시에 보면서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2등급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울대는 올해 지역균형의 경우는 세계 2등급에서 이제 세계 3등급으로 한 등급이 좀 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서류 6배수, 5배수로 뽑고 면접이 들어가는 이런 대학들 보시면 되고요. 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냥 서류 100으로만 뽑죠. 서류 100, 면접이 없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4개 합 5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영역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전북대, 충남대, 한림대의 경우 1단계 서류 4배수, 2배수, 6배수 그리고 면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의예과도 다른 대학 일반 학과와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가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톨릭대인데요. 카톨릭대 서류, 면접.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요. 그렇죠? 여지껏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또 그런 의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유무에 따라서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학과랑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대, 인하대 마찬가지죠. 중앙대, 충북, 한양대 전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2단계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고 면접 없이 이제 서류를 보는 중앙대 같은 경우 서류를 보고요. 한양대 조금 특별하죠. 한양대 의예과 36명을 뽑는데 학생부 1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그냥 종합평가로 100으로 뽑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의예과의 경우 이제 논술을 뽑는 대학이 일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학들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의예과는 내신 성적이 1등급 전반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내신 성적이 이제 1점대가 아니라면 의예과를 가는 방법은 시험을 보는 전형이죠. 그것이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대부분 학생부와 논술을 통해서 보지만 논술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논술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보면서 준비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또한 한양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한양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그런데 논술이 강한 학생이라면 한양대를 지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좀 잘 살펴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논술 문제 유형인데요. 대학마다 문제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수리논술은 이제 수학 시험만 보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수리 과학 논술, 과학은 물화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이고요. 또 생명과학 논술, 의학 논술, 인문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죠. 한양대죠. 한양대의 경우 수리 인문을 같이 본다. 그래서 문제 유형도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전형인데요. 대부분 지역 인재 전형은 의대의 경우와 교대의 경우를 대학은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대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학생부 100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또 2단계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양대 같은 경우 없는 경우, 또한 이 경상대의 경우 지역인재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계명대인데, 계명대의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을 둘로 나눠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교과로 뽑고 면접을 가는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서류로 가는 전형인데, 서류로 갈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고신대의 경우는 이제 사탄 선택도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도 또 의대과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국대, 동아대, 부산대의 경우인데 역시 지역인재 전형이고요. 지역인재 전형을 2단계 면접을 보는 전형인지 면접 없이 가는지 서류로만 보는지 보시면 되고요.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순천향대인데요. 순천향대에도 지역인재 전형을 이제 둘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거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뽑으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종합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의 의무 꼭 확인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라는 부분도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을지대, 인제대, 전남북, 제주대의 경우인데요. 전부 다 지역 인재 전형에서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의 경우 서류냐 학생부냐만 되어 있어요. 서류 100이냐 아니면 학생부 100이냐. 지역인재 전형을 서류 100이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학생부 100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내신이 아주 좋고 비교과적 요소가 없다면 교과 전형으로, 내신이 뭐 약간 좀 부족한 듯 하지만 활동이 많다면 종합전형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학과의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이제 군별을 잘 보셔야죠. 어느 군에 선발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활용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100분위를 보는 대학이냐,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같이 보느냐. 이렇게 카톨릭 때처럼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보는 경우는 이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그다음에 탐구는 100분위 점수,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카톨릭 때는 영어는 이제 가산 부분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수능 100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대 역시 가군이고 계명대는 다군이고 군별 변화를 좀 잘 살펴보시고요. 대부분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 여기서 이제 100분위는 탐구죠. 탐구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다. 반영 비율도 보셔야 되고요. 수학 가하하고 과탐에 대한 비율이 많은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단국대 천안캠퍼스처럼 가산점을 주죠. 과탐 2에서는 5%의 가산점을 준다.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동아대인데, 동아대 역시 수능 100으로 뽑지만 화투, 생투에서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성균관대의 경우 다 수능 100이고 표준 점수와 탐구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고 반영 비율 잘 살피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시 모집에서는 대학별 반영 비율이죠. 영역별로 어떻게 대학이 반영하는지 반영 비율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취득한 수능 점수를 가지고 유불리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영어를 그냥 가산으로만 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전남대, 전북대 같은 경우인데요. 반영 비율은 빼고 점수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남, 충북대 영어, 충남대 영어 가산점이 있고 특히 한양대 과탐 2에서 3%의 가산점 주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모집은 본인이 수능 시험을 본 다음에 취득한 점수를 확인하시고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치의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그런 대학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면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전형 방법을 보면 내신뿐만 아니라 출결 봉사를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출결 봉사를 보는 대학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결과 봉사는 거의 만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남대 전부 다 출결 10점 정도 들어가잖아요. 만점이고요.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여기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정 여부와 충족 여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충족하지? 라는 부분을 살피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치의학과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1단계를 몇 배수로 뽑느냐, 강릉 원주대나 경북대처럼 1단계를 5배수로 뽑는 경우도 있고 5배수를 뽑는다면 5배수 이내에 들으면 되죠. 그리고 2단계 넘어가면 면접으로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대 지역 균형 선발대회에서 치의학 대학이 서류와 면접 70대 30으로 가고 있고요. 수능 최저가 지금 세계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대학은 올해 지역균형에서 올해만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으로 한 등급을 낮췄죠. 세계 3등급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한 학생들은 한 등급이 서울대는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 꼭 보셔야 되죠.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서울대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같이 가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없는 부분들 꼭 확인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으로 뽑는 대학은 딱 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경북대, 경희대, 연세대 3개의 대학이고요. 대부분 논술 100이거나 연세대처럼 논술 100이거나 아니면 학생부 플러스 논술인데 학생부 플러스 논술이라 하더라도 논술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를 꼭 확인하시고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없이 그냥 논술 100으로 뽑기 때문에 논술이 좀 강한 학생이라면 도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논술 문제 유형을 보셔야 되죠. 이것이 수리 논술인지 수리 강학 논술인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전형인데요. 지역 인재 전형에 보시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을 때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가고요.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또 부산대처럼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경우에는 교과 100이고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의 경우인데 이 경우도 원광대와 전남대처럼 학생부 종합으로 갈 때는 이제 서류 종합평가와 면접으로 가는 것이고요. 전북대처럼 교과 전형일 때는 교과 성적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군을 보셔야 되죠. 어느 군에 있느냐라는 군을 보셔야 되고 대부분 수능 100으로 뽑고 있습니다. 활용 지표를 보셔야 되죠. 이것이 100분인지 표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탐구만 100분이고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 어떤 영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반영 비율 보시면서 자신의 유불리를 좀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는 전부 다 반영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죠.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선대는 100분위 점수죠.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점수가 나온 다음에 본인의 유불리를 따지셔서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를 보시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의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의학과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는 대표적인 대학은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죠. 가천대 같은 경우 학생부 100을 뽑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인문과 자연을 나눠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나눠서 뽑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은 이렇게 인문계를 따로 뽑는 이런 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대전대 역시 일반 전형을 인문과 자연으로 나눴죠. 지금 나눠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능 최저도 인문은 이제 수나를 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고 자연계는 수가를 봐야지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신대학 같은 경우 교과하고 출결 들어가는데 이 출결은 대부분 만점일 거고요. 다른 대학들은 전부 다 교과 100이죠. 교과 100이니까 내신 성적으로만 뽑고 있다.
수능 최저 확인하면서 지원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은 이제 가천대 마찬가지로 1단계를 서류 4배에서 뽑고 2단계 면접으로 넘어가는 경우이고요.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인문과 자연을 따로 나눠서 뽑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또한 경희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도 꼭 보셔야 되고요. 또한 대전대를 보시면 대전대도 인문자연으로 나눠서 가고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의대, 동국대 같은 경우 전부 다 1단계가 서류 4배수인데 1단계 서류 10배수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아무래도 서류 배수가 크다면 좀 서류가 부족해도 1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느냐,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한의학과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은 딱 대학이 하나죠.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만 논술을 실시하고 있다. 인문 논술로 7명, 자연 논술로 23명을 뽑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 학교 활동이 그닥 화려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논술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좀 적응력도 높이시고 도전을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한의학과의 지역인재 전형. 대구 한의대의 경우 인문 자연을 나눠서 6명, 11명이고 서류로 이렇게 뽑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동신대, 동의대 같은 경우 보시면 그냥 서류죠. 학생부죠. 학생부만 가지고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학생부 100과 서류 100의 차이가 서류 100은 이제 관련 활동 부분을 좀 해야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것이고 이렇게 학생부 100으로 되어 있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내신 성적만 가지고 본다. 그런데 이제 동신대 같은 경우는 또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렇다면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을 뽑는 그런 전형이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보다 없는 대학의 내신의 합격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지대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고요. 세명대는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종합 전형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활동 역량이 좀 우수한 학생들은 종합 전형으로 활동보다는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우석대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서 1단계 학생부 5배수 뽑고 2단계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이고요. 역시 인문계와 자연계가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인문과 자연을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들은 인문 쪽으로 지원하면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광대 역시 지역인재 전형에서 인문계와 자연계를 분류해서 선발하고 있다. 1단계 서류 5배수고 2단계 면접이 있고요.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인문계는 수학 나형과 사탐을 응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은 인문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구나 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의학과의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이제 대학별로 어느 군인가 하고 활용 지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분위를 보는 대학인지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같이 보는지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자신의 유불리를 판단하시면 좋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 인문자연을 같이 보는 가천대처럼 이렇게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경희대나 대구 한의대처럼 또 인문자연을 분리돼서 보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살피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모집 단위 부분에서 인문과 자연을 같이 보는 대학인지 나눠져 있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반영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수의학과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 수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떤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의대학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 많이 있는 것이 수의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이다 보니 대부분 교과 100인데 여기서 이제 출결이나 봉사가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과 100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 100이다 보니 당연히 또 내신의 합격선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그렇게 쉽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서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지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서울대 지역균형처럼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서울대 지역균형의 경우는 2021 올해는 대학이 수능 최저를 한 등급 완화시켰다. 그래서 세계 2등급이었는데 올해만 세계 3등급이 됐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조금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대학들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남대 역시 수능 최저는 없고요. 1단계 서류 사배수, 2단계 면접이고요. 전북대하고 충남대 또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북대의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2개로 운영하는데 서류백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완전형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을 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2개를 운영하는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스스로 유불리를 좀 따져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수의학과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국대 그리고 경북대 이렇게 2개의 대학이고요.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논술 전형은 수능과 또 논술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전형인데요.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교과 전형으로 많은 대학이 뽑고 있다. 강원대 교과죠. 출결과 봉사 들어가지만 대부분 거기에 변별력은 크지 않다. 그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 30이 들어갑니다. 서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상대의 경우는 둘로 나눠져 있죠. 교과백, 서류백. 교과백은 교과 전형이고 서류백은 종합 전형이겠죠.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남대 지역인재 종합 전형으로 가고 있고 기타 다른 대학들은 다시 또 교과 전형으로 또 가고 있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과 종합 전형으로 뽑는 대학을 잘 살피시면서 지역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떤 전형인가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많은 대학들이 이제 가군에 있죠. 가군에 있고 이제 나군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 전남대, 전북대, 나군이고 또 제주대가 다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시 모집은 이제 가군이 많기 때문에 가군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를 선정하셔야 되죠. 그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딘가를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의학계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학계열의 경우는 내신의 합격선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고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설정 유무와 또 본인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잘 살피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성적이나 또 여러 가지 활동이 그닥 높지 않은 학생이라면 논술 전형으로 수시에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정시에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을 잘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하심으로써 이번 입시에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BS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